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론의 보충 설명 영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더 중요한 개념을 배운다기보다도 이때까지 헷갈렸던 부분들, 그런 질문 사항들 다 한 번에 답변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질문이 꽤 많았어요. 제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는 키르호프 법칙을 설명드렸을 때 좀 소자의 전압 극성, 저항의 극성이라든지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잡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 꽤 많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 부호 규약, 이 패시브 사인 컨벤션이라고 부르는 게 대체 무엇이며 이게 회로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회로 이론의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한 게 맞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력의 공급과 흡수의 측면에서는 그걸 구별하는 데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예상 질문 2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많이 들어왔던 질문은 아닌데 질문을 하시면 그게 좋은 질문일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매 법칙 사용할 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 방향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3번,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라고 해야 되죠.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디 해석법을 사용할 때 마디 전압 값이 그러니까 저가 구한 값이랑 이제 질문자분이 구한 값이랑 다르게 나온다라고 질문을 주셨다면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전압 극성에 대한 문제와 KVL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질문들 제가 한 번에 답변을 드릴 건데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제가 처음 띄워드렸던 배너였죠. 그 배너에서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설명드렸을 때 나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KVL은 뭐였죠? 그렇죠. 폐경로를 따라서, 그러니까 폐회로를 따라서라고 해도 되겠죠? 예, 고한 전압의 합이에요. 전압의 합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엔 0이다라는 게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회로를 예로 들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회로에서는 이렇게 1볼트, 3볼트로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죠. 이게 저항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전압원의 이 독립전압원의 전압 극성은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잡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이게 1볼트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 3볼트면 왜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저항의 전압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전압을 구해야 될 때는 이렇게 극성을 표시해 줘야 맞는데 질문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아야 될지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KVL 같은 경우는 복습 차원에서 보면 어느 부분에서 시작을 하든 간에 이 한 바퀴를 돌면 된다고 했었죠. 한번 돌아보죠. 예,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1볼트 왜냐? 플러스로 들어갔으니까. 이거 다 제가 첫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여기 들어가면 플러스 VX.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자, 나머지 부분도 마저 돌아보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이제 어때요? 이 플러스 쪽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3볼트. 이 전압의 합이 다 합하면 0이라는 거니까 결국엔 3과 1을 더하면 4고 VX를 더해도 플러스 VX니까 그게 결국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VX는 뭐죠? 그렇죠. 마이너스 4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4는 우리가 애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의 마이너스 4인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4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던 이유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잡고 돌아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면 전류 방향이 헷갈린다고 하시는데 이 KVL은 전류 방향이라는 게 없죠. 제가 전류를 예를 들은 적은 없고 폐회로를 따라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전압의 합을 얘기한 거지 이게 물론 제가 그렸을 때는 전류처럼 그려드리게 해서 헷갈리셨다면은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은 제가 전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 전압의 합을 구한다는 것이 다시 잘 설명드려 보면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도 되고요. 시계 방향 돌아도 되고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대로 시계방을 돌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플러스 1이 들어가죠. 왜냐면 플러스 단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들어가게 한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저항에 들어가는데 마이너스로 우리가 잡았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이 VX라 적지 말고 다른 미지수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저항 R을 따서 VR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VR이죠. 마이너스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3 이제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VR이 0인 거예요. 그러면 4 더하기 마이너스 VR 즉 4 빼기 VR이 0인 거니까 VR은 뭘까요? 그렇죠. 4죠. 굳이 표현하자면 플러스 4V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V가 아니라. 이거는 어때요? 자, 이걸 보고 다르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려보면 전혀 다르지 않은 물리적으로 변함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때 전압의 개념을 설명드렸죠. 전자기학적인 얘기를 해서. 자,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극보다 뭔가가 더 높다는 건데 뭔가가 더 높다, 더 큰 포텐셜을 가진다. 그러니까 중력을 따지면 이게 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중력 포텐셜을 따지면 높이 있는 거고 전기적 포텐셜인 전압을 가지고 얘기하면 전압이 더 높은 건데 그게 얼마나 더 높느냐, 얼마나 더 낮느냐, 높느냐를 이 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극보다 마이너스 4V 높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4V가 낮다는 거죠, 여기가. 왜냐면 마이너스 4가 높다는 게 애초에 4V 낮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더 높다는 거죠, 오히려. 오히려 이 플러스 극보다는 이 극이 4가 높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키르호프 법칙 영상에서 고정 댓글로 강조를 드렸다시피, 극성을 잡지 않고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잘못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6편 영상, 제 영상이에요. 네, 등가정 영상에서 제가 한번 예제를 풀 때 이 극성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서 그걸 표현하지 않고 구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근데 그때는 변명을 하자면 등가정 구하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 저항을 계산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그랬던 거지만 제가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강조드려야 될 부분은 절대로 이 극성을 표시하지 않고 전압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전자기학적인 개념을 떠오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도 또는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 점을 염두하셔서 푸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런 설명을 따른다면 어쨌든 이거 달라진 상황이 아니니까 플러스로 잡든 마이너스로 잡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니까 KVL을 써서 극성을 잘 표시해주면 전압을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KVL은 전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부여구역이라는 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건 제가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제 채널에서는 아직 설명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에 넣었는데 사실은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헷갈린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는. 그래서 이런 소자가 하나 있어요. 저항인지도 전류원인지 전압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떤 소자인데 그게 이렇게 극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압 V가 있다는 거고 그 V가 0이든 다른 유한한 값을 갖든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잡은 건데 전류 I가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전류가 플러스 5A예요. 양의 전류죠? 그 말은 양의 전하들이 들어온다는 거고 사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인데 그죠?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전류는. 뭐 반도체 공학적인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전자가 흐르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양의 전하가 아니죠, 전자는. 전자는 음의 전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헷갈리지 않게 정하려면 우리가 그냥 이 전류가 양의 전하면 양의 전류면 플러스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 그것은 전자라기보다는 어떤 양의 전하가 있어서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양의 전하가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헷갈리실 일은 없어요. 전기 회로 이론을 풀 때라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자, 그래서 양의 전하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양의 전하가 있어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네, 5A가 이렇게 흐르니까 방향이. 그랬을 때 그 양의 전하가 흐른다는 게 아무 이유 없이 흐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전하가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화번이 있다든지 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화번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리고 3V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VI가 양수인 경우죠, 지금이. 자, 왜 그러냐면 V가 왜 양수인 걸 아느냐? V와 I의 곱이 왜 양수냐면 3V이기 때문이에요. KV를 쓰면 또는 뭐 사실 전압 강화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 여기도 3V면 여기 당연히 3V 차이가 나야 되지만 그런 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KV를 쓰면 한 바퀴 돌리면은 이게 3인 게 나오죠. 자, 그랬을 때 VI 곱이 양수면 전력을 흡수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플러스 극으로 들어온 전류일 때, 그 전류가 양수일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잡았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으로 잡았고 그런 극을 잡았을 때 V와 I의 곱이 들어오는 전류와 저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전압이 곱이 양수면 전력을 흡수하는 소자인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력을 흡수한단 말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얘기랑 똑같죠. 흡수만 하고 소모를 안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딱 전류가 들어왔을 때 이 원래는 여기 있던 전하들이 그때 통과되면서 높은 포텐셜에서 낮은 포텐셜 쪽으로 그 포텐셜을 잃어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전력을 흡수해서 소모하는 입장에 그런 수동 소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죠. 저항은 전력을 공급하는 소자가 아니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저항은 로드, 어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전자제품이라든지 전력을 소모하는 입장이지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3V 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이 3V는 그대로 두고 우리 전류를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VI 곱이 음수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I가 5A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5A인 경우다. 이렇게 마이너스 5A인 경우다 하면 VI를 P라고 정의했을 때 이 P라는 소모 전력이 와트 단위로 음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들어온 전류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을 때 V가 3V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W는 음수죠. 명백하게. 그래서 그런 수동 부호 규약을 따른다면 그때는 전력을 공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봤을 때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보다 전압이 3V 높다는 건 이쪽에서 이쪽을 향해 전기장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뭐 전기장 공식을 살펴보시거나 전자기학을 아직 안 배우셨더라도 뭐 높은 포텐셜에서 낮은 포텐셜 쪽으로 어떤 장이 플러스 차지에 의해서 작용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이너스 5A가 내려온 상황이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류의 값이 마이너스 5A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5A라는 플러스 전류 값이 들어오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의 전하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낮은 포텐셜에서 높은 포텐셜 쪽으로 양의 힘을 이겨내가면서 양의 전하가 이동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전력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펌핑에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VI 곱이 음수일 때는 소모 전력이 즉 음수라는 것은 전력을 오히려 공급하는 소자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걸 왜 배우냐 하신다면 회로력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전력을 흡수하는지 공급하는지를 이 소자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동 부호 규약에 따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소자인 걸 알기 때문에 VI 곱이 항상 양수라는 것을 깔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다음을 넘어가 보죠. 이 회로 그림은 제가 첫 번째 띄워드렸던 키르호프 전류 법칙, 전압 법칙 설명드렸을 때 예제로 들고 왔던 그림인데 그 그림에서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뭐 전압 1이 30V다. 그리고 8옴, 10옴, 2옴, 뭐 2옴이었죠. 그리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이렇게 표시해야 해요. 그죠? 그때도 표시했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VX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특이했던 문제였던 게 헤이트 회로율은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2A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플러스 2A가 이렇게 흐른다면 그때 이 VX가 어떻게 걸릴 것이냐를 KCL로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이 전압을 표시 안 하고 바로 16V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적절하진 않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 어차피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전압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VX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16V인 이유는 2A가 흐른다고 주어졌었는데 8ohm이 저항이 있으니까 ohm의 법칙으로 VIR 16V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전압의 극성을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았을 때 16V인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16V인지가 궁금할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알아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제 영상에서 아직 예제들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지만 자, 한번 정지해 보시고 수동 부여교약을 생각해 보세요. 저항은 전력을 어, 공급받아서 소모원 입장인 전력을 흡수하는 소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셨던 전제하에 바로 설명을 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당연하죠. 왜냐면 플러스 극으로 전류가 양의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데 16V가 되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16V라는 게 만약에 값이 딱 우리가 오메 법칙 때문에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는 전류인지 플러스 극으로 전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플러스 극으로 양의 전류가 들어와야지만 플러스 16V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V와 I 2A의 곱이 양수인 게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저항은 전력을 흡수하는 소자인 게 말이 맞구나.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사이는 16V를 표시해주면 되는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시면 질문 주셔도 되겠지만 저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력을 흡수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류 방향이 주어진다면 그 경우에서는 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디 해석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을 건데, 마디 해석법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드렸던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마디에 걸린 전압을 정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던 것이, 이 마디에 KCL 적용하고, 이 마디에 KCL을 적용했을 때 이런 수식을 쓸 수 있다고 제가 예제풀이 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연습 문제 풀이었는지 뭐 예제풀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과연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건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건 아닌데 이게 과연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압을 구할 때 마디 전압을 다르게 구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마디에서는 전류원에 의해서 이 5A 전류가 나가고 있으니까 나가는 전류, 그거는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게 KCL이죠. 키르호프 전류 법칙은 나가는 전류와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같다. 그럼 들어온 전류만 다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서 여기는 그라운드 표시니까 0에서 V1을 향하는 전류니까 그게 들어오는 전류죠. 이 마디 입장에서는. 그래서 0에서 V1을 빼주는 전류가 돼서 이 합하는 등가 저항, 그 직렬로 연결된 저항들은 플러스 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등가 저항이 5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흐른 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항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계산하는 방법은 V2에서 V1을 빼주고 15로 나누어주면 그 제가 방금 띄워드렸던 그때 그 마디 해석법 영상 배너 때문에 그 설명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V1 빼기 V2 하면 안 되고 항상 전류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설명을 드렸지만 그 영상에서도 이제 나가는 전류로 하면 안 되고 전류원 입장에서 나간 전류는 다른 들어온 전류의 합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같은 마디도 마찬가지예요. 2A 전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가는 전류의 합으로 기술해 주시면 헷갈리실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V2에서 0을 빼주는 그런 방향의 3ohm으로 나누어주는 이 전류랑 V2에서 V1을 빼주는 15ohm으로 나누어주는 이 전류가 나가는 전류니까 들어온 전류의 합과 같다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디 해석법에 대해서도
질문 들어오실까 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식 쓰시는 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질문을 꼭 남겨주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니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최근에 좀 바빠져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최대한 드리곤 있고요. 네, 항상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